반갑습니다. 울산북구 출신 무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미연 전 의원님, 오병훈 전 의원님, 상기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김승동 전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 오시고 계신데 좀 이따가 오시는 대로 이렇게 참여를 할 텐데요. 우리 애통합진보당의 이렇게 강대상과 더불어서 헌법재판소는 내라는 뭐 사건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진보당을 강제 해산시켰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킬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어떠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당사자로서 재판 안 받을 권리도 상실한 채 국회의원 배지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 2심을 했고요. 1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각한 걸 알고 있고, 각하한 걸 알고 있고, 2심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기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법 재판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좀 살아있으면 국민들이 눈은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고 좋은 판결을 듣기를 합니다. 오늘 소개연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날 위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자리에 섰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강제산된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이신 광주서구 오병훈 전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전국머리에 광풍이 몰아치고 그 와중에 통합진보당 강제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당시 국회의원들도 의원들이 사퇴를 당했다는 건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찬반의 논란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 헌법과 법률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직과 관련해서는 정당 해산이 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고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1960년대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당시 법률에는 정당 해산과 더불어서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가 87년 체제가 들어서면서 헌법재판소가 부활하면서 이 조항 맞지 않다 해서 사실 의원직 박탈 조항이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원직까지 상실을 시켰고요. 그런 과정에 저희들은 이것이 명백한 정치 재판임을 국민들도 알고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의 명예 문건으로 의원직 박탈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권한이 아니라 법원의 권한이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울 국회의원 지휘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1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해석한 사항에 대해서 권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을 했지만 2심에서는 법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역시 자격을 박탈했는데 그 사유가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미 국회의원직이 박탈돼서 보궐선거가 진행된 만큼 소위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저희들이 소를 제기한 것은 국회의원 배지를 지금 다시 달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고 하는 소를 제기였고, 이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툴 수 있다고 하는 인용을 했음도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법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본인이 공무 담임권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국회의 제명이 있을 경우로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이 법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어떠한 규정도 받지 않은 채 아무런 한마디도 못하고 법상 규정이 없는 의원직이 박탈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저희 기원을 박탈당한 저희 박탈된 의원들이 문제만이 아니라 좀 더 넘어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전체의 지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현 국회도 이 문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국회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현직 국회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국회의원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 자격을 박탈된다고 하는 건 개인을 넘어서 국민의 대표로 뽑아준 국회의원의 지혜에 관한 심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광풍 시대가 어느 정도 간 듯합니다. 국민들 많은 기대를 모아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고 저희들 역시 새로운 정부가 그동안 인물 한숨으로 전국을 광풍 민주 파괴 직전에서 서러움을 당했던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적 판단은 대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희들은 대법원을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석해서 사법 정의를 결과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또 사법 개혁의 중요한 출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희들의 작은 소망을 이제서 말씀드리고자 했음을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많이 잊혀진 사건이기도 할 겁니다. 벌써 3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뭐 한 개인에게서는 국회의원 지위가 있냐 없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 아시다시피 진보정당 활동을 쭉 해왔고 국정직 배치 자체에 연연하기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난 세월을 겪어왔는데 이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법 정의의 민주의 새로운 시티와 그들을 위한 조그마한 그런 새로운 결단들이 우리 사회에 있길 바라는 희망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기자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럼 기자회견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지역구원으로 당선되었던 김미희입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과 더불어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도 모두 박탈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 어디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바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현,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5명은 2015년 1월 6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회의원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11월 12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원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들은 헌법재판소가 한 헌법 해석, 적용의 결과를 다툴 수 없고 이를 다투어 다른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즉 법원의 판단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6년 4월 27일 판결을 달리했습니다. 김미희, 김재현, 오병윤, 이상규 국회의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이석기 의원의 항소는 각하했습니다. 위원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김미희, 김재현,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있음을 헌법 및 법률상 명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의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는데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재판에서 그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법의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라는 무죄 판결과 강령 그리고 정당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킨 것도 모자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그 의원직을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정당의 존재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을 부득이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비상 상황을 야기하면서 정당 해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계속하는 것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통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강제 박탈한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7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소송 대리인에게 이틀 뒤 12월 19일에 선고를 할 것이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통지를 하기 이틀 전인 2014년 12월 15일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한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미리 알고 이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말한 것이 업무수첩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이 무렵에 정당 해산과 비례의원의 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고 지역구 의원에 대한 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 당일에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헌법재판관 중 누군가와 내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억울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지만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정당하게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을 보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의 청구인도 아니고 피청구인도 아니었습니다. 당사자로서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즉 법정에서 자기 고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헌법 제27조에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정신을 이유로 법률의 규정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지휘확인 재판은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권력자의 독단이나 자의를 배격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인 법치주의를 수호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리적 판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시고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미, 김재현,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저희가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되기 전에 또 억울하게 의원직이 상실되었던 김선동 전 의원님, 또 전 대선 후보님께서 계십니다. 감사합니다.